여러분, 여기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 여러분, 예전에는 법규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었어요. 규정이 새로 바뀌고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빈도가 좀 이렇게 낮아져서 이게 점수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원래 18개까지, 제가 18점까지 이렇게 조금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잘 맞아야 한 16개, 15개, 요 정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16개 정도 맞으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많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기설비 규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짜자잔. 우선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인지. 한국전기설비 규정 같은 경우는 따로 책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구입하면 오히려 더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정을 하더라고요. 최신 걸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신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여기다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한국전기설비 규정 이렇게 나오죠. 얘를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짜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고요. 뭐 여기 쭉 나와요. 쭉 나오면 여기에 KEC라고 있습니다. KEC. 여기서 KEC 전문 보기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눌러요. 그러면 짜자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제가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여기가 메뉴입니다.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얘를 띵 눌러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뭐 내가 이제 문제집을 보는데 옥내 배선 아니면 저압 옥내 배선에 대해서 뭐 나왔다 하면 여기 검색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저압 옥내까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아니면은 이거 한 칸 띄워야 되겠네요. 옥내. 이렇게 쭉 나와요. 검색이 돼요. 그러면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이제 저압 옥내 배선의 이제 사용 전선이다 하면은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저압 옥내 배선이 어디냐? 198에 231.3. 231.3 여기 있네요. 여기 231.3. 여기 앞에 231.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231.3 여기를 보면은 231.3 요거 좀 볼게요. 231.3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 및 중성선 굵기 나오죠? 이 페이지가 201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231.3.1 231.3.1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 여기 있죠? 요걸 알고 싶으면 요걸 클릭을 해요. 그러면 231.3.1을 찾아갑니다. 231.3.1 여기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의 올바른 것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이 2.5mm 제곱이고 연동선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은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공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서 이제 해설 보고 해설에서 무슨 내용이 쭉 나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자세하게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확실한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차례를 보면 여기 뭐 공통사항에 요런 거 중요해요. 용어 정리 요런 거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 요런 거 보는 거예요. 용어 정리.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책 같은 거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다 가능합니다. 요런 거 문제에서 나오는 거 전선의 종류 요런 거 전선의 뭐 식별 요런 거 나오죠. 요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목차를 쭉 봐가면서 문제에서 잘 보였던 거 우선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공부해가면서 많이 들었던 거 이런 거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출문제에서 쭉 많이 봤는데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여기 문제에서 잘 나오는 접지계통
그리고 TN계통, TT계통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요. 접지가 140에 있어요. 잠시만요. 접지 시스템. 요런 것도 쭉 있어요. 2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뭐 TN계통, TT계통, IT계통 요런 거, 계통 접지 방식이거든요. 요런 것도 문제 요번에 좀 많이 언급이 됐죠. 요런 거 알고 싶다. 그러면 145페이지 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그냥 요거 누르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는 게 빠르겠네요. 203 계통 접지의 방식. 그러면 여기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요. 여기에. 요게 203 계통 접지 방식입니다. 계통 접지에 대해서 쭉 다 나옵니다. 요런 거 일부러 책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책보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호 설명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호 설명. 여러분 요거 책에서 그대로 베껴서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설명 보시고, 자꾸 열리냐. 다음 장 가면 여기 TN계통, 여기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을 찾아보던가 유튜브를 찾아보던가 하셔서 훌륭한 강사님들이 설명하신 내용을 더 추가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런 식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이렇게 내가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우선 이거는 제 PC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자, 핸드폰은 짜자잔, 이렇게 제 핸드폰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핸드폰에 여기 똑같이 여기다가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홈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클릭하세요. 터치하고 뭐 요거 공지사항 같은 거는 안 봐도 되죠.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 이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북.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여기 보이시죠? KEC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저기 아까 전에 여기 처음에 봤던 그 메뉴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뭐 검색해 볼까요? 시험 전압 검색하면 쭉 나오죠. 쭉 나오면 전로 종류 및 시험 전압, 전로의 종류 요 내용 한번 볼까요? 요거 보면 요거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요게 또 클릭 2번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게 또 일자로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로 화면으로. 이렇게 시험 전압 요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변압기 전류의 신호 전압. 요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공부하는 거죠. 핸드폰 가지고도 충분히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합니다. 우선 기출문제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좀 디테일하게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어떤 과목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이런 과목이에요. 우선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란 얘기는 뭐냐면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 이렇게 시설하세요 하고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공식에 의해서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다 해서 그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둔 규칙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어떤 걸로 한다고요? 저기 기출문제로 하나하나씩 암기해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한국전기설비 규정 인터넷에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아요. 내용이. 그걸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좀 공부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요거 어떻게 공부하냐?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정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전압에 따른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면 저압, 고압, 특고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시고요. 이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압일 때는 어떻게 시설을 해야 안전하다. 고압일 때는 어떻게 시설을 해야 안전하다. 특고압일 때는 어떻게 시설을 해야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에 따른 규칙으로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종류에 따른 규칙.
어떤 설비를 하느냐, 접지 공사를 하느냐, 피레기 설치 공사를 하냐, 조명 공사를 하냐, 아니면 뭐 배선 공사를 하냐, 아니면 뭐 특수 설비를 하냐, 아니면 발전, 변전, 전력 보안 통신, 또는 뭐 전기철도 이런 공사를 하냐. 그래서 그런 거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 주셔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좀 더 좀 헷갈리지 않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설비를 하는데 그 설비 시설을 어떤 장소에서 하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규칙이 나눠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전선 또 많지요. 전선 많습니다. 그런 전선, 뭐 케이블이냐, 절연 전선이냐, 나전선이냐, 뭐 요런 것들을 구분해서 또 정리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또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공사 방법에 따른 규칙, 뭐 공사가 뭐 옥내 그 뭐 애자 공사냐, 합성 수지몰드 공사냐, 뭐 가요전선관 공사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전기 설비 규정이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막 여기서는 5m인데 막 여기서는 3m야.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올해 바뀌었습니다. 예, 올해 바뀌었는데 올해 나온 문제들은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다 수정해서 이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출판된 문제집은 보시면 안 되고요. 올해 이후로 출판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로 출판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보셔도 돼요. 네, 다 수정해서 나온 것들이니까. 답변이 되셨나요? 전기설비 규정은 기출문제만 달달 암기하면 15개 맞힐 수 있을까요? 맞힐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달달 암기하면 15개 정도는 맞힐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좀 정리를 해 놓는다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전압에 따라서 공사 종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전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옆에 무슨 뭐 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던가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15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한국전기설비 규정 같은 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걸 다 암기하겠다. 그런 생각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겠는데 그걸 암기하면서 쏟은 노력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리하지 않는 그 정리본은 이걸 암기하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걸 대입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정리한 그 정리 노트를 보란 얘기예요. 예, 김재희님, 그럼 설비 규정 올해 기출문제만 외워도 고득점 가능한가요? 아니지요. 어떻게 올해 것만 보고 고득점이 가능합니까? 한 10개년도는 봐주셔야 돼요. 10개년도 이상은 봐주셔야 됩니다. 기본이 10개년도예요. 예. 그렇게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올해 거만 보면은 60문제잖아요. 60문제만 외우고 어떻게 고득점이 나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0개년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문제집은 올해 출판된 문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점심에 12시 반에서 한 40분 사이에 이때 또 여러분들 인사드리러 올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